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천자문 오늘 52번째입니다. 52강째 도업, 화하, 동서이경이라는 내용인데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견지, 아조, 호작자미라는 내용으로 배웠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떡을 닦고 수양을 한 다음 이제 도읍에 나아가는, 즉 벼슬길에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도읍지었던 낙양과 서경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도읍은 말 그대로 도읍은 화하라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큰 우리 화는 문명한 모양, 경은 높고 큰 모양. 그래서 아주 문명하고 건물이 높고 큰 그런 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화하라 그러고요. 또 종족 중에 우임금이 세웠던 하나라, 그걸 화하족이라 그러는데 지금의 한족, 그게 화하족 할 때도 화하 이렇게 쓰거든요. 즉 도읍을 화하에 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서이경이라고 하면은 동경과 서경 이 말인데, 중국에 우리 이제 고대 도읍지를 보면 저쪽 서쪽에 있는 서안, 지금의 서안, 그 다음에 약간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낙양, 서안과 낙양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도읍을 옮겨 다녔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동서이경 할 때 동이 먼저 나왔으니까 동경 하면 낙양을 이야기합니다. 낙양. 지금 우리 하남성이라고 하죠. 중국의 하남성. 그 하남성, 즉 황하의 그 중류 지방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남성에 낙양이라고 있는데 우선에 이 낙양이란 말은 알아야 돼요. 낙양이란 말은 우리 낙수라는 강이 있거든요. 낙수가 이제 흘러서 황하로 들어가는데, 즉 낙수의 북쪽을 한양이라고 합니다. 즉 물일 때는 양은 북쪽입니다. 참고로 우리 한양 할 적에 조선 도읍을 한양에 두었다. 이렇게 한양을 두었다 말은 우리 한강을 한수라 그러죠. 한강을. 그래 물일 때는 양은 북쪽이니까 즉 한강의 북쪽에 도읍을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낙양의 말은 낙수의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동경은 낙양이요. 낙양의 뜻은 낙수의 북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낙양을 구조, 즉 9개 조정 나라가 9개 나라가 수도를 삼았던 고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구조고도, 즉 9개 나라가 중국 역사상 고대 역사에 9개 나라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세웠던 곳이 낙양인데, 그래서 낙양을 다른 말로 구조, 9개 조정, 9개 나라가 오래된 도읍을 삼았다. 오래된 도읍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나라 때부터 시작해 보면은 서주시대는 호경이 지금 서안인데 이 호경도 여러 번 지명이 바뀝니다. 즉 쉽게 말해서 문왕이 다스렸던 풍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풍업이라는 데서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면서 풍수, 즉 풍이라는 강이 이름이 있었는데 그 강 건너 맞은편에 있는 땅이 바로 호경이거든요. 그래서 무왕이 호경에다가 도읍을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호경이 또 장안으로 바뀝니다. 장안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 다시 서안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렇게 이 서경도 섬서성에 있는 서안도 여러 번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동경에 낙양에 도읍을 했던 데는 이제 서주로 보면은 서주는 처음에 호경, 지금 서안이 도읍지고 주나라 중간에 평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천을 하게 됩니다. 즉 동천이라는 말은 동쪽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뜻인데 그때 도읍을 옮긴 곳이 낙양입니다. 그래서 처음 세웠던 주나라는 서주, 호경을 중심으로 한 서주,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낙양을 옮겼던 그때를 동주,
그게 서주시대, 동주시대 이렇게 합니다. 그 동주부터 그 다음 이제 한나라도 처음에는 유방이 지었던 한나라 처음에는 서기에다가 이제 도읍을 넣었는데 뒤에 후한, 즉 한나라도 전한, 중간에 신나라, 그다음에 후한 이렇게 가면은 후한을 세운 광부제 유수가 또 낙양에다가 도읍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조의 위나라, 뭐 진나라, 뭐 그다음에 후위, 부기 하는 이런 나라들, 후당, 5대 19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이때까지 쭉 연결돼 이거는 대부분 다 9개 나라가 도읍을 세웠던 동경, 즉 낙양이고요. 서안에 도읍을 두었다면 최초에 우리 주나라를 보면은 주나라 처음에 세운 서주, 무왕이 세웠던 그 서주, 포경을 도읍한 서주.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 진나라도 이게 서안이겠죠. 진나라. 그럼 한나라 전한시대 서한이라고 그러죠. 전한. 그럼 뭐 저 뒤쪽으로 가면 이제 수나라, 당나라 이 다 지금 서한. 그다음에 이제 장안이라고 그랬죠. 장안성. 그렇게 하다가 뒤에 이제 서한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또 유래는 이제 대충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도읍을 동경과 서경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겼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동서이경이란 말은. 자, 글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읍 도자. 이 도읍 도자는 이렇게 쓰는데 언덕 부자가 오른쪽에 가면 이거는 골, 업을 나타내고요. 왼쪽에 가면은 언덕부. 왼쪽에 가면 언덕부. 오른쪽에 가면은 골, 업. 골을 나타냅니다. 부수가.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거는 물가 젖자하고 요거는 물가 젖자죠. 요렇게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도시가 형성되고 도읍지가 되려면은 강물을 끼워야 됩니다. 황하든 장강이든. 그래서 물가저, 주로 물 자원이 풍부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그 자동적으로 많이 모여 살면은 집이나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고대 인류는 물가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4대 문명하면 전부 강을 끼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골업자 보시면 위에는 입구 네모고 밑에 요런 글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요 4개 글자는 전부 부수가 몸기자가 부수입니다. 그래서 요 4글자가 나오면 전부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요거를 우리가 뱀사 그러는데 뱀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요 각골문 그림 모양을 요렇게 그려놨거든요. 즉, 꼭 마치 머리가 세모 모양인 뱀 모양으로 그려놨다. 뱀사 이러는데 실제로는 뱀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직 충의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떨어진 요거는 이미 이자예요. 즉, 사람으로 보면은 충의 상태에서 좀 더 자란 상태. 그래서 이미 좀 자랐다. 이렇게 이미 이자 되고, 그 다음 몸기자는 숫자로 보면 10이 몸기자인데, 즉, 10달 다 채우고 나온 완성된 몸을 기라 그럽니다. 그럼 요 파는 땅 이름 파자가 되고, 골 이름 파, 땅 이름 파, 편의상 우리가 뱀꼬리 파 이렇게 하는데, 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즉, 요것도 뱀 사자에 점 찍어가지고 요게 변형체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나옵니다. 사람이에요. 그 밑에는 요거 사람이고, 네모는 입구자, 네모는 이 또 뜻이 많습니다. 입구는 사람 입도 되고, 또 동그라미는 하늘, 네모는 땅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땅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 이 말이거든요. 그게 골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골업자. 자, 그 다음에 화자 보겠습니다. 화려하다 화자. 요거는 이제 원래 정확하게 쓰면은 10을 따로 적어야 됩니다. 요렇게 적으면은 2, 4, 5, 6, 7, 8, 9, 10, 11, 12. 시위액으로 쓰셔야 돼요. 요거를 편의상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불조 적고 요렇게 한 획으로 요렇게 적어버리잖아요. 요걸 줄여서 요렇게
열십 두 개를 이렇게 줄여서 적은 겁니다. 자, 요 그림 모양은, 요 그림 요거는 상형자예요. 꽃이 양쪽으로 화려하게 활짝 피어 있는 모습. 꽃이 양쪽으로 활짝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그림에 이제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꽃이 쫙 멋지게 보기 좋게 화려하게, 그 지금은 화려하다 할 적에 화려할 화로 쓰이고, 꽃 화자는 다시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더 만드는 글자. 이거는 원래 이게 꽃 화자인데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요거는 영화롭다 할 적에 화려할 화로 쓰이고 있죠. 자, 여름 화자. 자, 여름 화자는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봅시다. 여름 화자는 원래는 말이죠. 뭡니까? 최초의 왕조국가 하나라를 세웠던, 우임금이 하나라를 세웠던, 화하족이 세웠던 하나라, 이런 뜻이고, 그런 최초의 왕조국가인 하나라가 아주 위대한 또는 큰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원래는 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클 하자입니다, 원래가. 자, 요렇게 원래 클 하자인데, 지금은 위에 있는 요거는 머리 혈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천천히 걸을 새자입니다. 여름 하자의 부수는 밑에 있는 천천히 걸을 새. 요게 부수거든요. 저 위에 머리 혈이 있는 걸 봐서는 여름에 뜨거우니까는 머리 위에 뜨거우니까는 천천히 걸어간다. 이렇게 해서 계절로 보면은 여름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자가 원래는 크다라는 뜻인데 왜 여름 하자로 써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설이 없습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할 뿐이지 원래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크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도 큰 빌딩을 대하라 그러거든요. 대하라고 할 적에 요 집이니까는 집이 들어가고 안에 여름 하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큰 집 하자예요. 그 중국 우리 답사를 가면 큰 빌딩에는 다 대하라고 적어놨거든요. 자, 그게 여름 하자에, 그럴 하자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동력동자. 동력동자도 나오고 선역서자도 나오는데, 선역서자. 자, 동력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을 나타낸다는 뜻이 원래 아닙니다. 동력동자는 이렇게 큰 보따리가 있으면요, 보따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꼭꼭 묶은 모양, 즉 동에 맨 모양, 우리 동이다 이런 말 있죠. 동에 맨다 할 적에 동자. 동자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해 뜨는 동쪽하고 연관을 시켜서 해는 나무에서 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무 목자하고 가운데는 여기 해 일자잖아요. 그래서 해가 나무 중간에 걸쳐가지고 해가 뜨는 모양으로 해서 동쪽에서 뜬다, 동력동.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동자는 발음이 이게 움직일 동자하고 원래는 발음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같아 놓으니까 움직일 동하면은 만물이 움직여서 뭐 세상이 돋는다든지 새로 뭐 음이 튼다든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동이니까. 그래서 만물이 움직이는 계절이 봄을 나타내는 동쪽 또는 동쪽이 처음으로 해가 돋는, 그래서 파생해서 동력동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묶어놓은 모양, 요게 무거울 중자에 보면요, 무거울 중자는 사람인하고 동력동자하고 합친 글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동에 맨 보따리,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무거울중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앞에서 저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력동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나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대에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는 동쪽을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해는 동쪽 바다 속에서 신성한 뽕나무에서 해가 돋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쪽 바다 속에 산다는 신성한 뽕나무가 부상나무라고 있습니다.
부상. 그래서 부상하면은 동쪽 바다 속에 산다는 신성한 상상의 뽕나무, 거기에서 해가 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하면 해돋는 동쪽을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나무와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럼 해지는 서쪽도 마찬가지예요. 서쪽은 양목이라고 하는데, 양목. 역시 이 양목이라는 나무도 서쪽 바다 속에 산다는 상상의 나무. 그래서 고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상 양목 가면은 동쪽과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부상 양목 이런 거는 한시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동쪽을 부상, 해지는 서쪽을 양목,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선역 서자는, 선역 서자도 한 두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새 둥지 모양. 새 둥지 모양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가꿀문에 이런 그림으로, 이거는 새 둥지 모양이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그럼 두 번째로는 술병 모양이다. 술병 모양. 그래서 술유자에 보면은 선역서자에다가 안에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는 닭유자가 아니고 술유자입니다. 자축, 인묘, 지지상으로 요게 유자가 지지상에 연관시켜가지고 닭띠로 할 적에 유자를 쓰지, 닭하고 아무 관련 없는 글자예요. 원래는 술입니다. 그래서 앞에 물술을 붙이면 이게 술주자가 되잖아요. 술주자는 부수가 술류가 부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는 대부분 물수가 부수인데, 요거는 술이기 때문에 술류가 부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역서자는 또 덮을 아자가 부수입니다. 덮을 아자가 부수인데, 덮을 부수하고 연관식에 보면은 아마 술병 모양하고 연관이 됩니다. 술병 위에, 제일 위에 이게 뚜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덮을 아자니까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네모는 술병, 요거는 술병목, 요거는 뚜껑, 덮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술하고 관련되는 게 조금 연관이 더 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동서, 이는 이제, 이 숫자로 2로 가차해서 쓰지, 원래 뜻이 아니고, 원래는 땅을 나타내기도 하고, 짝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짝대기 두 개를 나눈 모양. 그래서, 그럽니다. 사상, 우리 철학적으로는 한일은 하늘, 두이는 땅,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주역책에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이렇게 쭉 나옵니다. 경자. 요 경자하고 높을 고자하고 요 위에 부분은 똑같아요. 자, 위에 부분은 어떤 모양이냐면 건물, 요거는 머리 두 자니까 건물 지붕 모양이고요. 건물 지붕에 요까지는 똑같는데 경자는 여기 기둥이 하나 있고 높을 고자는 건물이 있으면요, 여기 사람 들어가는 출입구 문이 있고, 궁궐을 들어가는, 큰 집을 들어가는 사람이 출입구 표시로 고고, 그거는 이 자체가 부수죠. 높을 경자, 서울 경자는 높을 경자입니다, 원래가. 이 고자보다 훨씬 더 높은 경자입니다. 요거는 요 위에 있는 머리 두가 부수인데, 그래서 경 할 적에 서울경이라고 하고 높을 경으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물이 서늘하고 시원하더라. 서늘할 양자가 되잖아요. 물수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서울이 아니고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나 물이 차갑다, 그죠? 그래서 서늘할 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또 사람은 누구나 나아갈 치자에 보십시오. 오른쪽에 더 우자, 요거는 높을 경자잖아요. 자꾸 지위나 모든 단계가 더 높은 곳으로, 더욱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나아갈 취자가 되듯이 경자는 높다라는 뜻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읍 화하, 이제 이 지방에 있던 이 작자가
지금 벼슬길에 벼슬 하러 가는 그 도읍은 옛날에 동경, 서경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후한시대 이 작자가 지은 이 후한 요때는 낙양이 수도였는데 지금 낙양성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글자가 도읍은 화하에 도인데 동경과 서경을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 도읍의 그 울창하고 아주 멋진 모습, 경관이 착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읍화와 동서이경 이런 내용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53강째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